자, 보이는 어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어군 탐지기를 사용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들, 예를 들어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고기 신호가 밤하늘의 별처럼 작아지거나 안개처럼 흐려지는 문제, 또 어탐 화면에 분명 어군이 보이는데도 왜 실제 조가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결국 어탐 화면에 나타나는 단순한 어군 신호를 넘어 해저, 지형과 조류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베이트 피쉬의 움직임과 포식자의 매복 위치를 예측하는, 즉 물속 환경 전체를 읽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해결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어군 탐지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숲을 먼저 보라. 광범위한 지형 파악의 중요성. 시맵, 내비오닉스. 우리가 특정 포인트에서 어탐을 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바다 위에 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낚시할 지점의 미시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광범위한 해저 지형을 먼저 파악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시맵이나 내비오닉스 같은 전자해도, 즉 상세지도입니다. 상세지도가 왜 중요한가? 이 상세지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닷속의 산맥, 골짜기, 넓은 안반지대, 급격한 경사면 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런 거대한 지형들은 물의 흐름, 즉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베이트 피쉬의 이동 경로와 대형 어종의 사냥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어탐만으로는 탐색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의 길목이나 핫스팟 후보지를 이런 상세 지도를 통해 먼저 찾아내는 것이죠. 숲 전체를 조망하고 나서야 좋은 나무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 깊은 수심 2D 어탐, 에너지 집중과 스케일 극복의 기술입니다. 자, 상세지도로 유망한 구역을 찾았다면 이제 어군 탐지기를 활용해 그곳을 정밀하게 탐색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깊은 수심에서는 어탐의 신호가 약해지고 물고기가 너무 작게 보여 어려움이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팁 2가지를 드립니다. 팁 하나는 타겟 범위를 한정함으로 어탐 에너지를 타겟 영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탐 화면을 전체 수심, 즉 0부터 바닥까지 자동으로 설정해두고 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탐색하려고 하면 어탐기가 송수파기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타겟 수심층의 정보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해결책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타겟 수심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심이 100m이고 바닥층에 붙은 어종이나 바닥에서 10에서 20m 떠 있는 어종을 노린다면 어탐 화면 범위를 과감하게 70m에서 100m 또는 80m에서 100m 정도로 좁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탐의 에너지가 그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훨씬 더 선명하고 정밀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했던 어군 신호가 살아나고 안 보이던 미세 지형 변화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 팁은 화면 확대로 스케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집중시켜 신호를 개선했더라도 깊은 수심에서는 여전히 물고기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말이죠. 해결책은 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군 탐지기는 바닥 확대 바텀 줌, 특정 수층 확대 등 다양한 줌 옵션을 제공합니다. 타겟으로 하는 수심층이나 바닥층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점처럼 보이던 물고기 아이콘이 훨씬 크게 확대되어 그 형태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케일 때문에 놓쳤던 입질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솔루션의 시너지 효과로는 탁하고 깊은 수심, 광범위한 해저 지형은 상세지도로 먼저 파악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선정하고 그 지점에 도착해서는 어군 탐지기의 수심 범위를 타겟에 맞게 좁혀 에너지 효율을 높인 뒤 줌 기능을 통해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여 미세한 어군 정보까지 잡아내는 것. 이 2가지 접근법이 결합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군 탐지기가 제공하는 정보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어탐기의 감도 센시티비티 조절, 노이즈 제거 기능 활용 등 기본적인 세팅도 뒷받침되어야겠죠. 이런 방법들은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닷속 세상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것을 읽어내듯 말이죠.
우리가 바다에서 어군 탐지기를 사용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큰 틀의 솔루션, 즉 상세 지도를 활용한 숲을 보는 매크로 전략과 2D 어탐의 에너지 집중 및 스케일 극복을 위한 마이크로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아, 기본적인 원리는 알겠어.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뭘 더 볼까? 분명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야말로 고수들의 숨은 비기라고 할 수 있는 2D 어탐 화면을 더욱 깊이 있게 읽어내는 실전 팁들을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까지 더해지면 정말 알찬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D 소나 화면에서 진짜 눈으로 읽어내기, 즉 고수들의 숨은 판독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집중과 줌 기능 활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명해진 화면 속에서 진짜 정보를 캐내는 고수들의 시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팁 세 번째로 아치의 진실 혹은 거짓. 모든 물고기가 아치를 그릴까? 우리 대부분은 어탐 화면에 나타나는 예쁜 아치 모양을 물고기 신호라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소나빔의 원뿔 형태 때문에 물고기가 그 빔을 통과할 때 아치 형태로 나타나죠. 아치의 두께나 색깔, 강도가 클수록 큰 고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긴 줄 모양의 신호 물고기가 배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배가 정지한 상태에서 물고기가 소나빔 아래 오래 머무르면 아치가 아니라 긴 줄처럼 보입니다. 특히 바닥에 붙어있는 대형 어종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죠. 짧은 점이나 수직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고기 혹은 소나빔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경우엔 완전한 아치가 그려지지 않고 점이나 짧은 수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쉽지만 이러한 신호가 특정 어종 판단을 위한 이동 유형 패턴이거나 참돔 방어 갈치의 어종을 판단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낚시 중 보트의 이동 속도, 물고기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따라 아치 모양은 천변만합니다. 이러한 어종별 이미지 이동 방향 크기 형상은 경험적으로 판단, 즉 조가로 확인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아치만 찾다가는 많은 입질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팁 네 번째로는 베이트피쉬와 포식자, 그 미묘한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베이트피쉬 무리는 보통 어탐 화면에 구름이나 솜사탕처럼 뭉쳐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색이 진하게 표현되죠. 고수들의 관찰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트볼의 모양 변화에 집중합니다. 평소엔 완만하던 베이트볼이 갑자기 흩어지거나 특정 방향으로 쏠리거나 홈이 파인다면 10중 8구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 사냥 중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포식자의 위치, 이런 베이트볼 주변이나 바로 아래쪽에서 더 크고 명확한 아치나 강한 신호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노리는 대상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베이트볼 속으로 돌진하는 포식자의 궤적이 긴 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팁 다섯 번째는 바닥에 딱 붙은 고기. 어떻게 찾아낼까? 바닥 부분을 확대, 첩후 주파수로 바꾸고 감도 조절해서 바닥에서 타겟 분리도를 높여야 합니다. 넙치, 도다리, 우럭, 능성어 등 바닥이나 어초 주변에 붙어 생활하는 어종들은 어탐으로 식별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바닥 지형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고수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닥 확대 바텀 줌는 필수.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닥층만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바닥선을 찾아라. 어탐 화면에서 실제 해저 바닥선 바로 위에 아주 가늘고 약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선이나 살짝 떠 보이는 움직이는 흔적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바닥에 붙어 있다. 가끔씩 움직이는 고기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바닥이나 어초 주변에서 활성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활성도가 좋을수록 현란하게 보이고 활성도가 떨어지면 거의 보이지 않고 깨끗한 구조물만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바닥선보다 약간 다른 색상이나 두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도를 너무 높이면 바닥 전체가 떡져 보이고 너무 낮추면 이런 미세한 신호가 사라집니다. 바닥 지형은 구분되면서도 바닥에 붙은 미세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는 최적의 감도값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살짝 지저분해지기 직전까지 감도를 올렸다가 한두 단계만 낮춘다는 고수들만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즉, 감도를 높여 화면이 약간 지저분해지더라도 판독 가능한 타겟을 더 풍부하게 하는데 키가 있습니다. 팁 여섯 번째로 에이스코프 실시간 수직 정보 활용, 즉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라. 많은 어군 탐지기에 에이스코프 또는 실시간 수직바 형태로 현재 트랜스듀서 바로 아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세로 막대 형태로 나타나죠. 고수들은 특히 버티컬 지깅이나 타이라바 낚시처럼 수직으로 채비를 내릴 때 이 에이스코프를 주시합니다. 순간적인 반응 포착 화면이 흘러가며 기록되는 2D 화면과 달리 에이스코프는 현재 진행형 실시간 정보입니다.
채비 주변으로 접근하는 물고기의 움직임, 바닥에서 살짝 떠오르는 어신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끼를 보고 달려드는 찰나의 움직임까지 잡아낼 수 있죠. 팁 7번째는 수온약층, 즉 보이지 않는 물고기 고속도로를 찾아라. 수온약층은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층수가 만나는 경계층으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입니다. 이곳에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생물들이 모여들고 이를 먹이로 하는 베이트피쉬와 포식자들이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어탐 화면 특징은 보통 뻘물이 바닥권에 가라앉고 그 층이 화면 전체에 걸쳐 특정 수심의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띠 형태의 노이즈나 수중 부유물층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배경색의 미묘한 변화로 감지되기도 합니다. 고수들은 이 수온약층의 깊이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특히 여름철 수온이 높을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순히 어군 탐지기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 아이콘만 쫓는 것을 넘어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 숨겨진 정보들을 읽어내는 과정,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상세 지도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2D 어탐의 에너지 집중, 화면 확대, 그리고 아치 형태 분석, 베이트 피쉬와 포식자 구분, 바닥 붙은 고기 식별 에이스코프 활용, 수온약층 침전층 탐색까지, 이 모든 고수들의 팁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것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바다에 나가셔서 실제 어탐 화면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대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보이는 어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보이는 어탐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어탐 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혹은 다음 정보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알짜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낚아채시려면 딸랑딸랑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활성화해 주시는 센스. 그래야 다음 지형과 구조물 조류를 읽는 물정 정보 놓치지 않으시겠죠? 지금까지 보이는 어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생활, 그 여정과 멋진 보팅 라이프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럭.